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서울 붓다스쿨에서 명상 수업 함께 합니다. 이완 반응이라는 교재로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이번 이완 반응을 6번 총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산사태 안 나겠죠? 그럼 아마 6번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6번 전체를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먼저 좀 봐야 돼요. 이런 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는 꼭 배웠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완 반응 책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사실은 연구 실적을 보여주는 책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 정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정진, 우리가 하는 수행, 명상이 이완 반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연관성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상 수업이니까 이완 반응 실습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완 반응을 쓰고 살았을 텐데요. 그 이완 반응을 촉발하는 방법을 훈련해서 이 촉발을 조금이라도 더 자유자재하게 만들어내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무엇이 핵심이고 본질인지를 잘 몰라서 수행의 성과가 막혀있던 분들이 이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심리 현상이자 신체 현상, 몸과 마음에 걸쳐 있는 이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현상을 활용해서 자신의 막혀있던 수행을 진도를 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명상 수행이 이완 반응이다 라는 이론을 이해하고 이 이완 반응을 경험하고 조금이라도 더 숙달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면 좋겠다. 이게 6주간의 목표인데요. 전체 목차를 좀 보면서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에 목차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오늘 1주차에는 스트레스와 우리 몸의 반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볼 거예요. 문제인식이라고 하죠. 서문과, 여기서 서문에 해당되는 건 출간 25주년 개정판에 붙여, 여기가 엄청 긴 서문이에요. 새로 쓴 서문이죠. 새로 쓴 서문. 그 다음에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해서 스트레스와 우리 몸의 반응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고요. 2주차에는 이제 이완 반응 시작하기라고 해서 기초 실습을 할 건데 7장의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7장의 내용. 그 다음에 3주차에는 5장에 보면 이완 반응의 역사적 고찰이 있거든요. 기초 이론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완 반응에 대한 이론 심화 과정을 3주차에 할 거고요. 4주차에는 4장과 7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습을 하는데, 이제 기초적인 실습들을 배웠고 2, 3주 정도 실천했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완 반응을
평생 써먹어야 되니까. 개인화를 하는 것을 4주차에 할 거고 5주차에는 이제 이 6장을 바탕으로 이완 반응의 생리적 영향, 이것을 바탕으로 이완 반응, 명상 수행의 이익과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주차에 7장과 나머지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통합 및 마무리의 시간을 가질 건데, 사실은 뭐 통합한다는 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신체 심리에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하나의 생존 기제거든요. 이 생존 기제를 이끌어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명상 수행에 통합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6주 동안 공부했었던 내용 전반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통합 및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6주 공부를 하는 게 일단 목표예요. 오늘은 이 11페이지 출간 25주년 개정판에 붙여, 여기가 서문이라 그랬는데 이 서문에 있는 내용의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왜 이 벤슨 박사가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했고 이완 반응을 어떻게 이 현대적으로 계량해서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현대적 셀프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은 여기 프롤로그 보면 되게 짧아요. 그 짧았던 내용을 25주년 개정판을 내면서 한 50페이지 가까이 길게 쭉 그 후일담까지 역사를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서문만 잘 보시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그 맥락에 뼈대를 붙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요 서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의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게 뭐였냐면 삼각의자 이론이거든요. 삼각의자 이론이 뭐냐면 11페이지에 이 밑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을 읽을 건데, 두 번째 문단 다 읽죠 뭐.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삼각의자처럼 튼튼한 의학이 지배하는 미래를 상상한다. 삼각의자를 떠받치는 게 세 개의 다리는 의약품, 의학적, 외과적 치료, 셀프 케어라는 세 가지 치유 자원을 의미하는데, 각자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팽팽한 균형을 유지한다. 이상적인 모델은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의학적 문제의 60에서 90%를 셀프 케어에 맡기고 필요에 따라 의약품과 의학적, 외과적 치료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깨질 경우 의자는 취약한 다리 쪽으로 넘어지게 된다. 이제 이 벤슨 박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 의학 모델, 질병을 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이 건강관리 모델, 이 건강관리 모델을 삼각의자 모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이 벤슨 박사가 이게 25주년 기념판이니까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처음으로 이 이완 반응을 연구를 할 때는 여기서 세 가지 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의약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학적, 외과적 치료니까 이거는 치료. 그리고 세 번째가 셀프 케어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셀프 케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뭘로 여겨졌냐면, 그거 뭐라 그래요? 위약 효과이자 대체의학이자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취급되던 당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여기 저희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고혈압 환자들한테 기준에 정해진 대로 약을 진단을 해줬다는 거예요. 처방을 해줬대요. 그런데 약을 먹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어가지고 저혈압 상태가 되어서 저혈압 상태에서 겪는 건강상의 문제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자기는 배운 대로 그 기준대로 딱 처방을 해줬는데, 실제 현장에서 환자들이 겪는 증상들을 보면 너무 과하게 약을 줘가지고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약품과 치료만 가지고는 이 환자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겠다. 그래서 주목하기 시작한 게 셀프 케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주년 이후에 지금 와가지고는 이 셀프 케어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 많은 의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요 의약품과 치료와 셀프 케어의 아주 적절한 비율은, 셀프 케어를 60에서 90% 정도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60에서 90?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왜 60에서 90 이렇게 범위가 넓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셀프 케어는 누가 케어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모르면 60, 본인이 잘 알면 90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 정도가 다르니까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60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잘 아는 경우에는 90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90%를 셀프 케어에 의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 요 두 가지를 합쳐서 10%를 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걸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뭔가 특이한 증상들, 뭔가 질병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필요할 때 의약품과 치료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삼각의자 비율에 의지할 때 가장 탄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요 셀프 케어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완 반응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 셀프 케어에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셀프 케어에만 의지해도 안 되는데, 근데 또 셀프 케어를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셀프 케어는 아무리 많아봐야 90%. 왜냐하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얘기를 해보면, 의약품에 의지해야 되는 것과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 치료에 의지해야 되는 것과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증상이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 만성적인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셀프 케어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급성인 경우에는 절대 셀프 케어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급성인 경우에는 빨리 가가지고 일단 의약품을 먹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든지, 그러면은 안정돼서 그 다음부터 셀프 케어에 의지를 하는 거지. 다리가 부러졌는데 마음으로 붙이겠다? 안 돼요.
마음으로 해결하겠다?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 구분 기준을 가지고 요 삼각 의자의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삼각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13페이지에 또 가보면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백의 고혈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얀 가운만 보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현상이래요, 이게. 이 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단을 안 받았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한 번이라도 고혈압 진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자기가 잴 때는 정상 범위에 있는데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재기만 하면 혈압이 높아가지고 고혈압 판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비정상이라고. 이거를 백의 고혈압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추론하기에 13페이지에 맨 밑에 문단에 보면 따옴표 되어서 있는 부분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환자들은 긴장을 하는 바람에 진료실에서 가짜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고혈압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벤슨 박사가 제가 몇 번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했죠. 미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로부터 본인들을 구한, 미국 국민을 구한 제2의 예수다. 이렇게 부른다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신들을 구했다. 스트레스 그 이면엔 뭐가 있는 거냐면 고혈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와 고혈압의 관계를 이론적 배경 앞에 서두에 아주 긴 내용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고혈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반대로도 피드백이 있거든요. 상호간에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백의 고혈압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던 거냐면 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들이 심임성,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던 시대. 지금은 이미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재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을 때 왜 그렇게 이완 반응, 셀프 케어 서비스에 주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백의 고혈압. 가짜 고혈압인데 백의 고혈압은 위약 효과하고 뭔가 좀 유사하지 않나요? 위약 효과는 그것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냐면 이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이 약의 효과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백의고혈압도 사실은 비슷하게 심리적인 요인인데 고혈압이 수치가 정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완 반응이 아니라 의사 앞에 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요. 이 투쟁 도피 반응으로 인해서 사실은 위약 효과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백의 고혈압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인,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증상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증상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것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측정하다가 병원 가서 보고 백의 선생님 보고 측정하는 거. 아주 이 즉각적인,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즉각적인 신체의 변화를 불러오는 게 바로 마음과 몸의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다. 그래서 셀프 케어 서비스를 이렇게 비중 높게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의약품과 이 외과적 치료를 가지고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길 향해 있지가 않잖아요. 그건 셀프 케어 서비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신과 치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축은 물리적 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 심리적인 영역들은 셀프 케어 서비스의 영역에 해당이 되니까 비중이 이래 높은 거라. 백이고혈압을 보면서 셀프 케어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1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는 또 다른 계기로 이제 저 백이고혈압 현상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의사로서 기준대로 진단을 해주고 약을 줬는데 그게 자꾸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아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을 찾은 거라. 우연히 초월명상 TM 수행을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연구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수행법을 하면 혈압이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이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학자 선생님 불러가지고 참여 관찰시키면서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검증을 해달라고.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든 관계없으니까 이걸 좀 검증해달라.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너무 재밌는 게 이 16페이지 맨 밑에 둘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TM 수행자들은 명상 하나만으로 놀랄만한 생리변화, 심박수, 대사율, 호흡률, 저하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나는 즉석에서 이 현상을 이완 반응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 수행자들은 딱 호흡 수행 하나 하는 것만으로 수행 명상 하나 딱 하나 하는 것만으로 정말 다양한 신체적 생리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심박수가 달라지고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대사율, 신진대사율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호흡률 저하를 이끌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들의 혈압은 명상 전후에 변하지 않았대요.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혈압이 엄청 낮아질 줄 알았는데 안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더 낮아질 게 없어. 워낙 혈압률이 건강해가지고요. 더 낮아질 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전부터 이 TM 명상 수행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은 혈압이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기법이 규칙적인 이완 반응 촉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강상의 혜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의 연구 결과에 포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네요. 셀프 케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던 것이 하나는 이거. 자기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경험이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그러면서 돌파구를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TM 명상.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이완 반응, 여기서 말하는 이완 반응은 심리적인 영향이 신체적인 생리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완 반응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집단이 있더라. 그리고 사실은 전부 쫓아다니면서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더라. 인류는 이미 아주 강력한 셀프 케어 서비스의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고혈압의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에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달할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완 반응을 넘어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개량된 명상기법에 대한 보급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투쟁 도피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은 17페이지에 있는데요. 17페이지의 맨 밑에 줄에 투쟁 도피 반응은 현생 인류에게 예리한 생리적 생존 본능을 제공한 진화적 모멘텀을 일별하게 해줬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밑에 포유동물은, 요 한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포유동물은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체는 호르몬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심박수, 호흡률, 혈압, 대사율, 근육의 혈류 유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적과 싸우거나 36개 주랭량을 칠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이제 인간에게 이미 선제적으로 내재해 있는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겁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상대되는 또 다른 생존 기제를 하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정반대 반응인 이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연구를 하다가 즉각적으로 이걸 이완 반응이라고 명칭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인간의 생존을 위한 생존 기제인 거예요. 생존 메커니즘, 생존의 본능. 그런데 투쟁 도피 반응은 아주 유용해요. 뭘 위해서 유용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생존이 어려울 때는 이 투쟁 도피 반응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살아남은 거라. 그런데 어느 순간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존이 최우선이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웬만하면 생존을 다 하니까. 그런데도 이 투쟁 도피 반응은 자동화 스위치가 꺼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만족되면 그 다음에 뭘 추구하냐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여기에서는 마음대로 꺼버리면 좋겠는데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완 반응이라고 지금 또 다른 생존의 기제를 이 이완 반응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묻지 않습니까? 밥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밥이 먼저다.
그래서 생존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법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마다 밥을 추구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투쟁도피 반응이고 법을 추구할 때는 이완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지금 스위칭을 못하고 있어서 인류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생리적 반응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 이것을 자유롭게 껐다 켰다를 못하면 그러면 밥을 추구할 때 법을 추구할 때 적절한 선택을 못하니까 부작용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라. 그 중에 하나가 투쟁도피 반응에 너무 강력하게 의지하면 이게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이건 이완을 불러일으키는데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긴장 우위. 이게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만들고 그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오래되면 이제 오래됐다라고 하는 건 만성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만성화되면 나중에 아주 무서운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것들도 생기는 거예요. 조율이 더 이상 안 돼. 너무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돼가지고 그게 정상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생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 생존 기제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까요? 투쟁 도피 반응은 긴장을 유발한다 그랬고 이완 반응은 이완을 유발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긴장을 유발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예. 근데 뭐 이렇게 이름이 많지만 그냥 아드레날린 그럴게요. 아드레날린. 이완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바와 엔돌핀으로 정리할게요. 이제 제가 호르몬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인 개념들을 찾아보니까 왜 가바를 먼저 얘기했냐면 사실은 이완 반응 전체 내에서 이완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호르몬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어떤 기조로 얘기하는 거냐면 이완 반응을 일으킬 때 아드레날린 분비가 억제되더라. 감소하더라. 즉 긴장 우위에 있는 것을 균형을 맞춰주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래서 긍정적인 호르몬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찾아보니까 가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긴장 완화의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가바를 선제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러면은 이완 반응이 시작될 때 가바가 나온다고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완 반응이 더 무르익어서 명상 상태가 깊어져서 그 이완 반응의 힘이 깊어지면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한다. 엔돌핀 계열의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왜 도대체 이완 반응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6주 동안 이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때 이런 공식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완 반응은 명상이다. 이 공식을 스스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목표 1번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라.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론적인 목표는. 이거를 스스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뱅슨 박사는 명상을 비롯한 모든 수행 전통 그리고 운동부터 대부분의 자기개발 훈련들이 효과를 보일 때 이완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는가? 그게 현대적인 기법이든 전통 기법이든 관계없어요.
달리기를 하든 수영을 하든 사마타를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연부를 하든 관계없어요. 저기 성당에 가지고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저기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처럼 뺑뺑 돌면서 춤을 추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수행을 하든 관계없이 그 노력 속에서 이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변화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완 반응이 되는 거라. 이완 반응이 시작될 것인가? 이완 반응이 깊어질 것인가? 이걸 정리를 하는데 이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걸 언급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투쟁 도피 반응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이완 반응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자,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긴장을 더 하세요? 아니면 이완을 더 하세요? 자, 뭐가 더 쉬운지도 금방 실험해 볼 수 있어요. 몸에 힘 줘 보세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있나요? 근데 몸에 힘 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힘 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완하는지를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아주 강력한 긴장 우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긴장 우위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무조건 이완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은 상태를 마음의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수행할 때는 성성 적적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적적 요요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성 적적 적적 요요. 성성하다라고 하는 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적하다라고 하는 건 가바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균형 있게 적절하게 쓰여지는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공존이 가능해요. 이완 반응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 보면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기력하고 뭔가 좀 게으르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분들에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완 반응을 더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뭘 연습시켜야 되냐면 아주 성성하게 깨어있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은. 중요한 건 균형이라, 균형. 그런데 그 균형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완 반응에서 시작하고 이완 반응으로 깊어지고 완성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 명상 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통합하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6주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두 가지 반응, 생존 기제를 배대해서 긴장인지 이완인지 호르몬은 무엇인지 이거는 생존, 행복, 밥, 법 뭐에 해당되는지 이 두 가지가 잘 조율되어 있으면 최고의 상태, 성성 적적한 마음의 상태가 되더라. 운동할 때 저 아주 좋은 상태거든요. 힘은 빠져 있는데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탁 빠져 있는데 순발력은 아주 좋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자, 5분 남았으니까 이완 반응 촉발 연습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벤슨 박사 팀은 뭘 발견한 거냐면 이완 반응이 의도적으로 훈련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재현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이걸 본 거예요. 만약에 훈련을 통해서 능숙해졌는데도 재현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셀프 케어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약 먹듯이 뭔가를 먹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훈련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몸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함에 따라 이 이완 반응을 재현 가능하게 반복해서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촉발 요인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촉발 요인을 4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19페이지 밑에 보면 4가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조용한 환경. 2. 정신적 장치. 하나의 소리, 단어, 구절, 기도문을 반복하거나 하나의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3. 수용적 태도. 특정 기법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말고 잡념이 떠오르면 옆으로 제쳐놓고 정신적 자치를 이용하여 정신을 다시 집중한다. 4. 편안한 자세. 이런 4가지 촉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조건 속에서 정신적 장치는 뭐라는 거냐면 우리 사띠 명상 중에 뭐라 그러냐면 중심점이라고 하죠. 사띠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완 반응은 전문 명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입구에 있어요. 이걸 먼저 연습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띠의 대상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단 하나의 정신적인 장치, 그것이 언어를 활용한 문장일 수도 있고 또는 몸을 활용한 동작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의 정신적 장치를 결정해서 그것을 사띠의 중심점으로 둔다. 우리 용어를 그대로 재해석해서 번역한 건가요? 번역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의 용어로 중심점을 결정한다. 정신적 장치. 수용적 태도는 뭐냐면요, 의심하지 말고 마음의 일을 반복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중심두기거든요. 중심두기면 방해물이 왔을 때 관찰하고 다시 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다시 와야 돼요? 그냥 다시 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거나 의심하는 걸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넘어지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방해물이 있으면 확인하고 곧바로, 그러니까 확인하는 건 내용을 확인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방해물에 끄달렸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하는 순간 곧바로 정신적 장치 중심점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마음의 일에다가 2가지 조건을 더한 거라. 조용한 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뻣뻣한 자세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자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명상할 때 자꾸 자세를 막 뻣뻣이 하려고 그러고 막 결가부자까지 막 하려고 그러고 허리 굽어지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시작할 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명상의 맛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명상의 맛의 본질이 뭐냐면 이완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이완 반응을 맛볼 때 몸과 마음의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몸과 마음의 이익을 볼 때 그 마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요한 마음자리에 대한 경험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요한 마음자리로 들어가는 통로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완 반응이 있어. 그러니까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명상의 맛을 보면, 그럼 나중에 전문 수행자가 됐을 때 그때 긴장하고 해도 되니까, 시작할 때는 편안한 자세에서 좀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이완 반응의 4가지 요건인데 20페이지 밑에 5번째 줄 보면, 사실 이완 반응은 수많은 기법, 요가, 기공, 걷기, 수영, 심지어 뜨개질, 노젓기를 통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 조건만 맞으면 그 정신적 기법 대상,
그 정신적인 장치가 무엇이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은 명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달리기 명상을 해요. 본인들에게는 러닝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러닝할 때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둘 중에 하나 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거나 아니면 자기 호흡의 리듬을 찾죠. 호, 호, 흡, 흡이라든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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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든지 자기만의 호흡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럼 그 리드미컬하게 그 리듬에 마음을 두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딴 생각이 날 때 이러면 되나 안 되나 따지지 말고 그냥 다시 글로 돌아가는 이 반응을 하다 보면 달리기 하다 이완 반응이 오는 거라. 달리기를 하다가 명상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뜨개질하다가 우리 왜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 노동하다가 이 이완 반응, 고요한 자리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 달인들은 대부분 다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반복 작업을 통해서 이 이완 반응의 의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완 반응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셀프 케어 기법이냐 이거예요. 돈도 안 들어. 의사 선생님 만날 필요도 없어. 외부에 무언가를 주입할 필요도 없어. 어떤 것이든 자기가 선택해서 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의식 상태의 변화된 이완된 상태를 유도하고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훈련만 하면 자기가 저 투쟁 도피 반응의 부작용들이 나타날 때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이럴 때 약 먹거나 어디 가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셀프 케어 기법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이걸 학계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검증하고 명문화해서 논문 연구 결과로 발표하고 그걸 대중에게까지 쉬운 언어, 대중의 언어로 책을 내줘서 이 허버트 벤슨 박사가 제2의 예수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제 계획과는 달라졌어요. 스트레스와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고혈압의 관계에 대해서는 차차 중간중간 조금씩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의 소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본능, 기제 중에 최고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삼각 의자 비율 봤잖아요. 외부에서 우리한테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는 건 10%, 최대 40%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라. 그러면 60%, 90%를 이 셀프 케어 기법에게 맡긴다는 건 가장 나에게 적합한 의사는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이 셀프 케어 기법을 바탕으로 깨우는 이완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법을 가지고 이완을 이끌어낼지는 알 수 없으나 그건 자기가 찾아야죠. 나도 나 정도는 도울 수 있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보조 행위 정도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완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고쳐주려고 도대체 몇 년을 공부하셔? 10년이지, 10년. 우리는 그럴 거 없이 일단 10일은 공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완 반응 이끌어내는데 10일도 안 걸리거든요. 10일도 안 걸려요. 의사 선생님들 공부하듯이 치열하게 하면은 10일도 안 걸려요. 그 10일도 안 걸려서 내 몸과 마음에 있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깨워낼 수 있다면 그럼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 이익인가? 그래서 명상을 통해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최고의 의사인 이완 반응을 깨워라 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6주 동안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행 전통은 이완 반응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 이게 이론적인 우리의 목표고요. 이론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이완 반응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훈련을 이어나가 보는 것이 이번 6주간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이완 반응 기법 한번 보시면서 연습 좀 해보시고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는 이완 반응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